경매 한 건이면 연봉을 버는데 퇴사하고 전업 투자자나 해볼까? 라는 생각 직장인이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경매 공부를 하면서 이거 진짜 돈이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생각했었죠. 가족이 있는 직장인이 월급을 포기하고 경매를 전업으로 한다는 건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겁 많던 저는 가족을 핑계로 그냥 직장인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스터디하던 지인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잘 되신 분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있죠. 저는 전업 투자자를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직장을 그만두기보다 경매를 부업으로 하기에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인에게 부업으로 경매가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초보 직장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경매 꿀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시작하는 직장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인이 경매에 유리한 이유입니다. 첫째, 직장인의 안정적인 월급입니다. 부동산 분야는 규제가 심해지면서 장기 투자가 기본인 분야가 되었습니다. 단타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죠. 매도 차익의 70%나 내야 합니다. 월급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시세 파악이나 권리 분석 실수라도 하게 되면 하락장이라 원하는 금액의 매도가 안 돼서 물건이 묶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 경매로 빌라를 많이 하게 됩니다. 2, 3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가능하니까요. 요즘은 단타보다는 월세 세팅을 해서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게 되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가 아파트와는 달리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누수나 파손, 시세 파악의 실수, 물건의 하자로 인한 대출 불가 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손실액이 아파트보다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월급이 있다면 버틸 수나 있지만 전업 투자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헐값에 넘겨야만 하죠. 둘째, 직장인이 전업 투자자에 비해 대출이 용이합니다. 경매 대출 시 직장인의 경우 안정적인 수입원인 월급과 4대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신뢰도가 높다고 은행에서 판단을 합니다. 전업 투자자의 경우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우니 대출 조건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죠. 전업 투자자로 전형한 분이 있는데 빌라가 낙찰되어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1금융권에서 낙찰가 80%, 이자 3.5%, 중도상환수수료 0.5%로 대출을 받았는데 2금융권인 보험사에서 낙찰가의 80%, 이자 4.5%, 중도상환수수료 1.5%로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안 좋다고 대출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감당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지만 대출 금액이 커진다면 이자로 몇 천만 원이 더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은 경매 투자 시 심리적으로 전업 투자자에 비해 매우 안정적입니다. 전업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단기 매도가 어려운 요즘 시기에는 월세 수익이 주 수입원이 되게 됩니다. 매달 발생하는 월세 수익이 생활비로 사용되게 마련이죠. 그럼 다음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 마련이 어려워지게 되고 매달 생활비 이상의 월세 수익을 위해 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죠. 유치권,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NPL 같은 특수물건을 하게 됩니다. 분명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도 좋지만 그만큼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스트레스가 크게 늘어납니다. 반면 직장인은 이 가격이 안 되면 다음에 한다는 여유가 생겨 오히려 실수가 줄어들죠. 이처럼 직장인으로 투자 시 전업 투자자에 비해 수익은 좀 낮을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 강의를 들어보면 경매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한두 번 낙찰받았다고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직장인이 경매를 투자를 할 때 필요한 팁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로 임장입니다. 빌라로 시작하는 소액 경매의 경우 임장이 필수란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싼 만큼 발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임장이란 게 확인을 위해 가는 거지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도저히 확인 안 되는 부분을 직접 체크해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들 내부 인테리어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확인이 힘들다면 샤시, 현관문, 옆집 탑문 등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보통 흰색으로 된 하이샤시와 현관문이 변경된 집은 인테리어가 웬만큼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인테리어에서 가장 비싼 부분이라 이걸 했으면 내부를 손대지 않았을 리가 없죠. 이것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최소 앞집, 윗집의 구조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수 여부도 탐문하셔야 하고요. 묻는 만큼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로 대리 입찰 이용입니다. 혹시 한두 번 만에 낙찰이 되었다. 보통 이 경우는 수익률이 매우 적거나 권리 분석을 실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10번 정도 입찰을 하면 한 번 낙찰을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정기적으로 10번이나 연차를 쓰는 건 매우 어렵죠.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처럼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와이프 찬스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날 서류를 다 만들어주고 차를 줘서 보냈습니다. 이마저도 아이가 생기니 힘들더군요.
그래서 대리 입찰 서비스를 사용했었죠. 보통 7, 8만 원 정도로 했었는데 요즘은 좀 올랐더군요. 인터넷에 바토노란 사이트에서 건당 10만 원의 대리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적은 없지만 후기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아 저도 필요시 사용할 듯 합니다. 10만 원이면 지방의 경우 이게 더 쌀 거라고 봅니다. 차비 식비가 더 나올 듯 하니까요. 마지막 팁으로 입찰 확률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긴 합니다. 저도 낙찰을 받고 싶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누가 봐도 별로라고 하는 지역이나 입찰일이 긴 연휴 전날, 징검다리 휴일 사이 평일에 나온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에서 여러 개의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뒷번호의 물건이 흐르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물건에 입찰해보면 괜찮을 듯 합니다. 물론 무조건 싸게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이 별로라도 내가 싸게 받는다면 그 물건은 좋은 물건이 됩니다.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은 경쟁률만 높아 제가 낙찰받기 힘듭니다. 안 좋은 물건의 좋은 점을 찾아서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기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직장인이 경매에 유리한 이유와 경매 낙찰 팁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매매든 경매든 입지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에 도움될 만한 영상을 오른쪽 상단 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한 번쯤 챙겨보시면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고민하던 부분이 해결되었을 겁니다. 40, 50대 직장인이 경매를 하게 되면 어디 물어볼 데가 없죠. 지인이 다 직장 동료니까요. 저 역시 직장을 다니며 경매를 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경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 안 하고 부동산만 보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제 채널에 댓글로 적어주세요. 소통을 하고자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도움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매하는 직장인분들에게 더 많이 제 채널을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 손가락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꿀팁과 경매를 알려드리는 리얼부동산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